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피 0.18% 하락 마감, 코스닥은 0.2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수치 가지고 하락을 했다, 이 정도 수치 가지고 우리 증시가 약하다, 하락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전일 종가 수준인데, 다만 좀 5월 중순 이후에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 속에 코스피는 전고점을 탈환을 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그 매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엔 좀 버거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상,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 올라갔습니다만 종목별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가 느끼는 체감이 떨어지는 거죠. 가령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가령.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이 지금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지난 이제 하수경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분명 시장은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을 각 지수, 각 섹터의 시총상의 대표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은 물론 개별 이슈나 테마를 가지면서 순환이 돌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체감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내 계좌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하고서 좀 그 조그만 약세에 많이 시장이 안 좋다라고 체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싶고요. 사실 이제 전일 우리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죠. 이제 오늘 개장을 열릴 텐데 사실 미국 증시 휴장인 가운데 이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좀 경계감이 있겠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기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역시도 강한 모습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중국 기준 금리 인하, 중국 그 경기 부양의 기대감 때문에 간만에 또 해운주라든지 또 석유주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재건 관련주가 어제도 제가 좀 코멘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재건 관련주가 상승은 했지만 다 같이 상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규모가 워낙 크고 또 그것을 한 특정 테마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재건주 뜨드득 이런 한 테마로만 볼 수는 없고요. 재건 안에서도 건설, 중소형 건설도 있겠고 기계도 있겠고 통신, 원전, 그리고 오늘 아스팔트 이렇게 올라온 아스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각 재건이라는 틀 안에서도 각 또 여러 테마가 돌고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했었던 재건은 좀 오늘 쉬고 또 그러지 않았던 오늘 아스콘, 그러니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관련주는 오늘 또 상승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내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료 소멸, 그래서 차익 실현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쉬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중순부터 상승했었던 재건 관련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치고 간 거지. 그래서 기존에 상승했던 이번에 다시 한번 재건 관련주를 엮여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이 종목들이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 목, 금 요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올 것이고 또 다시 반등도 나오겠지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앞으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 단기적으로 내일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소멸, 이벤트 재료가 마무리되는 어떤 시점이다 보니까 또 그동안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어떤 과정 속에 각 테마별 순환이 돌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후에 또 재건 관련주들이 어떻게 한번 횡보를 갔는지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보면서 또 이후에 재공략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은 크게 우려스러운 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가 기관 매수가 없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가 없이 개인들만의 어떤 매수가 담아졌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해서 치고 가기 위해서는 뭐 기관이 됐든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또 어느 정도가 어느 기간 동안 유입이 되는지 혹은 또 매도가 나오는지 앞으로 한번 주시해 보시고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염려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상승하는 데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데 좀 버거운 모습을 받고 있다. 당연히 거기서는 어쩔 수가 없죠. 메이저의 수급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구 긍정론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지? 또 누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이게 계속 서로 매수와 매도가 지금 서로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와 혹은 매도자, 뭐 공매도가 있겠죠. 혹은 파생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잡으신 투자자도 있겠죠. 그래서 상방과 하방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흐름 자체는 23년도 올해는 계속 상승, 반등 기류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당연히 기술적으로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정이 무슨 가격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간으로도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가격은 큰 변동 없이 계속 시간을 붙잡고 있는 거죠.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그런 기간 조정이 있는 거고요. 또 그 가운데 지그재그라고 해서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실제 가격이 내려오는 조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얼마든지 뭐 2,800포인트, 3,000포인트 그 이상 갈 수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가길 바라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염원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조정이 지금처럼 갈 듯 말 듯 내려갈 듯 올라오고 올라갈 듯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애간장 태우는 상방이나 하방 포지션 둘 다 불편하게 만드는 기간 조정으로 갈 거냐 혹은 실제 가격이 내려오는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일하는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제가 우리 도너리스탁 시간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현금은 들고 가시자. 유비무한 스탠스로. 그래야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또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시장의 어떤 주요 변화라던가 체크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제 노란 톡방에다가 제가 투자 정보 또 종목 추천 혹은 또 종목에 대한 이슈나 재료, 투자 정보를 아주 그냥 마음껏 그냥 아주 팍팍 올려드릴 테니까 자 하단에 나오죠. 그래서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여셔가지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쪽으로 타고 넘어오시고 또 넘어오셔서 그냥 잊지 마시고 한마디씩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 온라인상으로 대면하지만 그죠? 비대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을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같은 팀, 가족으로 좀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가면서 인사도 좀 나누시고 서로 응원하고 매너 있게 센스 있게 투자하셔서 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투자하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방송이 됐든 혹은 노란 톡방이 됐든 저와 함께 또 나아가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성공 투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대건설이 되겠네요. 현대건설. 자, 매수가는 41,1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시네요. 4만 원이면 4만 원이지 41,100원은 뭘까요? 나눠서 잡으셨을까요? 아니면 또 이런 게 있겠네요. 피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빵빵빵. 그러니까 뭐 41,000원, 4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0이 뜨드득 있는 어떤 구간을 우리가 피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매수든 매도든 피하는 투자자의 성향이 계십니다. 저도 뭐 때론 분할 매수를 할 적에는 그렇게 피겨 값을 피해서 위든 아래든 이렇게 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1,100원이나 뭐 4만 원이나 뭐 4만 원 언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재가는 39,600원이시고 매수가는 41,100원이시고 비중은 20%시고 다만 건설 업황이 아직도 지금 갈 듯 말 듯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마음에 문의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저는 건설업 지금 이럴 때 보시면 오늘 모처럼 해운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해운주가 올라왔어요. 물론 그 전에 조선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어떤 이제 굵직한 사이클을, 굵직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해운도 이제 조금은 발을 엮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석유화학도 그렇게 빠지던 석유화학도 지난번 조선 올라올 때 일부 조금 석유도 한번 올려나 하는 모습에 지금 오늘 또 모처럼 올라왔듯이 건설도 분명히 때가 올 겁니다. 그 때가 아직은 아닐 뿐이죠. 사랑에는 다 때가 있습니까? 건설에도 다, 건설 업황도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가지고 내가 작정하고 하루에 한 주씩 혹은 뭐 한 주에 매주 한 주씩 뭐 매월 혹은 특정 요일 혹은 뭐 그렇게 모아가는 어떠한 장기 플랜이시면 저는 현대건설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단기적인 관점에 이제 어떤 걸 사볼까? 이 섹터는 많이 갔는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재건, 뭐 테마 다 보다 보니 많이 안 간 게 있구나. 건설. 그래서 요거나 좀 사볼까? 이거는 사실은 계속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단기성 이슈 재료라도 있던가 아니면 테마주를 해서 재료, 테마주를 좀 공략한다던가 좀 뭔가 딱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면 단타, 그죠? 스윙이면 스윙. 그리고 단타를 할 거면 거래량과 이슈가 있는 애로 그냥 빠르게 이제 승부라는 표현은 그러지만 단타니까 위든 아래든 빠르게 결정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선택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고 스윙 중장기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안 가더라도 기간적으로 폭을 열고 기간에 대한 투자의 어떠한 시간을 열어놓고 또 위 레인지, 아래 레인지 뭐 내가 매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5%, 10%에서 끊고 나올 건지 짧게 또는 5%, 10% 빠진다 하더라도 홀딩하고 견디고 오히려 하단부 주요 구간에서 좀 더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하락한 이후 턴할 때
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하나하나 전략을 세우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종목 우리가 상담입니다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분명 종목 상담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종목 상담만 바라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저도 뜨드드드득 이렇게 딱 포인트만 찝어서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방송이라 할지라도 또 현대건설을 보유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현대건설을 보유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대건설뿐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호흡, 소통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전략, 방안을 한번 제시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답변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현대건설 건설 업황 안 좋지만 지금 이럴 때 사 모으시자. 그래서 스윙 중장기 관점이면 오케이, 홀딩 계속 이어가시고. 그런데 단타 단기 관점이다. 그러면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주요 가격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트 보시면 여기 이제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주황색 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약 한 41,0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매수가가 4만 원이지만 41,000원에서 42,000원 언저리에서부터 거기를 뚫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돌파하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돌파 장중에 돌파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윗골 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봉상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는데 41,000원, 2,000원을 확실하게 소화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제 조금은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또 위에 저항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42,000원대를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부는 3만 중반, 3만 7,000원 정도, 이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요 라인대가 좀 더 미끌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하단부 저점이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장중엔 깼지만 종가상 올라올 수도 있고요. 가령 또 혹은 음봉 저가 마감을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뭐 내가 단기 관점이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뭐 스윙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여차하면 긴 호흡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보시고 어쨌든 지금 현대건설은 3만 초반, 3만 중반이 좀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내가 모아간다면 내려왔을 때 지금 더 사는 거는 안 되겠죠? 지금 비중 20%시니까 올라가면 분할 매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종목에 더 비중을 실기에는 굳이 좋은 종목 많으니까요. 굳이 왜? 그래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라면 3만 원 중반 이하 와 이렇게까지 빠져야 하나? 와 너무 심한데 그런 모습까지 나와야 차라리 좀 저가 매수가 매력이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라리 뭐 제가 차라리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만 완연하게 우상향 턴 하면 그때 우에서 사더라도 지금은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뭐 작정하고 나는 현대건설에 한번 승부 보겠다. 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죠.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종목은 좋으나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좀 더 여기서 소화 옆으로 눕는 또 위 저항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모르죠. 또 단방에 갑자기 또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건설이 또 들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이 재건 관련주로 해서 중소형 건설 쪽, 뭐 철강도 있겠지만 이런 건설 기계 쪽이 가기 때문에 현대건설 안 가나 싶잖아요, 그죠? 건설 대표 종목들은 지금 안 간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큰 그냥 건설 업황으로만 엮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뜬금없이 뭐 재건 관련 엮여가지고 가지 않을까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건설 업황을 내 100%의 비중 중에 한 10% 정도는 건설 업황 지금 바닥 다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모아 가보고 그러다가
정말 호재성 뉴스가 터진다. 그럼 땡큐고. 아니더라도 충분히 바닥권이니까 전체 운영 자금의 일부는 내가 건설 쪽에 몸을 담고 가겠다. 그런 투자하면 저는 오케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만 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매수가하고 오늘 현재가하고 비스무리하시니까 이제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가 짧게 어떠한 취지로 내가 현대건설을 샀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투자자마다 운영 자금, 또 성향, 스킬, 그리고 투자 여건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환경에 맞는, 그리고 내가 현대건설을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 중에서 또 종목은 LNF고요. 자, 매수가는 25만 3천 원이시고 비중은 10%. 뭐 비중이야 이제 중립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뭐 비중 전체 100이라는 기준 하에 5%에서 10% 이 정도는 언제든지 5%, 10%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한 종목에 한 20에서 25% 정도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뭐 자금이 이제 기준은 없습니다. 소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고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 본인 전체 자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누구에게나 100만 원이란 돈은 가령 100만 원은 누구에게는 푼돈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아주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액, 소액이라는 기준을 뭐 얼마부터는 고액이다. 자, 얼마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얼마 이하 투자 금액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한두 종목에 찍어버려야 돼. 또 얼마 이상은 아우 고액이시네요. 아주 분산 투자하셔야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 투자자가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 수도 가령 5종목이 10종목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10종목 투자하고 비중 10%씩 10종목. B라는 사람은 비중 20%씩 뭐 가령 5종목을 투자하고. 정답은 없어요. 그 투자자마다 운영 자금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시고 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시고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LNF 비중 10%면 저는 무난한 어떤 비중을 투입하셨다고 보고요. 25만 3천 원이시면 이제 최근에 살짝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래에서 가지고 지금 여기서 가지고 올라왔다 내려오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흐름상에서 딱 일보 균형표를 보시면 구름대에 딱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월 중순 2차 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라는 표현은 그렇군요. 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2차 전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가운데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죠.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5월 중순부터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가운데 누구는 반등이 뭐 10% 나온 애도 있고 뭐 20%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요. 또 전고점까지 간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 이상 간 종목도 있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겠고.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LNF는 반등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니죠. 저점 대비 보면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2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저점 대비. 자, 고점 대비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고점 대비 약 30% 빠지고 저점 대비 20% 반등이 나왔다. 못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 가기를 원했겠죠. 이렇게 가기를 원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안 갔을 뿐이잖아요. 결과론적인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맥자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LNF라는 종목은 아래로 하단은 5월 중순 요날 저점을 하단을 여기를 딱 잡으시고요. 아셨죠? 요날 얼마입니까? 약 23만 3,500원 하단을 여기 딱 잡으시고
그다음에 상단은 여기 구름대 이렇게 딱 잡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매수가 분이 시니까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구름에서 계속 걸린다. 그러니까 14일 요 음봉 떨어진 날 있죠? 9%. 이 음봉 떨어진 것을 소화를 해내야죠. 자, 이 음봉을 소화를 하면서 이 먹구름도 음구름도 소화를 하고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또 언제든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유념을 하시고 어찌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서 일정 구간 위아래에 수렴한 이후에 다시금 어디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외로 긴 시간에 긴 이 싸움의 끝이 길어질 수 있다. 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지금 현재 흐름이 계속 옆으로 늘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하시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좀 단기 대응으로 끊고 다시 할 건지 한번 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일봉상 28~9만 원대 위 그리고 아래로는 23만 원대 라인을 잡고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첫 번째 위를 뚫었다고 해서 이제 가는구나가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가령 소화하고 우에서 놀아야 돼요. 우에서.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바로 회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약 러프하게 28~9만 원 이 일봉상 여기 있죠. 6월 13, 14일에 나왔던 상단 구간을 잡으시고요. 그다음 하단은 5월 중순에 요 가격대를 좀 잡으시고 지금은 그렇다면은 딱 중간이잖아요. 중간에서 살짝 아래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매수는 잘하신 거다 저는 봅니다. 25만 3천 원이면 이 상승폭의 중간 지점에서 딱 잡으셨으니까 잘 잡으셨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리바운드 재반등이 얼마나 어떻게 나올 거냐. 자, 그것은 여기서 잘 잡으셨습니다. 저기 35만 원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2차 전지 잘 잡았습니다. 평생 들고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안에서의 단기적인 흐름이니까 요 올라간다면 여기서 앞 저항 구간대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고 가져가 본다든지 다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 챙기고 또 다시 한다던가 그렇게 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단부 23만 원대가 이탈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리스크 관리하실 거라면 그 라인 이탈이 됐을 때 좀 줄인다던가 혹은 나는 뭐 2차 전지 내려오려면 내려와라 더 모아갈 테다 난 장기적으로 보겠다 한다면 오히려 그런 주요 단기 맥자리가 깨졌을 때 남들이 손절하고 던졌을 때 투매를 받는 투매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흔히 말하는 줍줍을 하셔도 좋죠. 얼마든지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종목이니까요. 다만 움직임이 나와야 좋은데 움직임이 갈 때 말 때 하는 애간장 태우는 모습이 나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우리 이제 멘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앞서 현대건설 또 LNF 종목의 선택은 어떠한 관점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어떠한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음 행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있을까요? 네네, 포스코 엠텍이요. 아, 포스코 엠텍. 매수가가 28,600원에 20%. 28,600원에 20%. 네네. 혹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좀 빠져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저 이거 잘 안 샀는데 한번 사봤거든요. 잘 움직여서 샀는데 매수가 올려나 걱정이 좀 되네요. 2차 전지가 잘 못 가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한번 궁금해서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 28,600원에 매수를 했고, 네. 뭐 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면서 좀 최근에 밀리는 모습이고 매수가 대비 한 약 14, 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비중도 20%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데 만약에 얘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존버 버티는 건 가능합니까?
내려올 수만 있다면 버티면. 그러죠. 그럼 두 번째, 네. 만약 더 빠진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진다. 그럼 더 사실 수 있으세요? 더 더 매수하실 수 사냐고요? 있으세요? 더 사냐고요? 더 살 수 있냐고요. 아. 그럴 살 살 수 마음은 있는-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별로 이쁘지가 않아. 이게 막 속을 썩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선생님 네, 이제 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면 우리가 실전 투자와 또 이론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저도 실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마음을 다 100배 공감을 해요. 네. 우리는 말만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실전 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A라는 종목이 있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종목을 내가 이미 첫 상승에는 놓쳤어. 그래서 내려오면 나는 사겠다. 이 종목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라고 매수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눕거나 혹은 내가 샀던 것보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좀 많이 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어. 가령 100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3만 원에 매수 사고 10% 빠질 때마다 계속 10%, 10%, 10%, 10%, 10% 예를 들어요. 내가 3만 원에 매수했는데 3만 원 대비 10%가 빠진다? 그럼 난 또 매수할 거고 거기서 또 10%가 빠진다? 난 또 매수할 거고 또 10%가 빠진다? 또 매수할 거고 이런 마음으로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그렇게 몇 번 떨어지면 못 사요. 더 사고 싶진 않아요. 그죠? 못 사요. 네. 그런 마음이 누구나 가집니다. 예, 그래서 혹시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매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예. 네. 기간은 언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28,600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네, 너무 대표님 간단해요. 갈 수는 있을까요? 28,6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뭐 하루 이틀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싫으시겠지만 앞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죠. 마찬가지시고요. 그죠? 맞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뒤늦게 안 되겠다. 손절매. 예, 손절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뒤늦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 제가 이렇게 보기엔요. 지금 대표님 이제 빨간 선이 며칠 선인가요? 이거요? 네, 지금 요거? 빨간 선이요. 요거?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 깨졌는데 20일 이평선. 아니 네. 아니 지금 이게 차트가요. 네네. 거기를 요거. 깼는데 구름대 속으로 이게 살짝 들어왔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구름대 안에 있으니까 괜찮고요. 20일 이평선 우리가 21선을 깼구나. 예, 그렇죠. 21선, 20일 이동평균선, 뭐 밑에까지 21선이라고 내려오게 생겼네, 그죠? 더 내려올 수 있냐고요? 내일 그- 양봉이 바로 나오면 괜찮아요. 내일 왜냐하면 이평선이라는 건 주가의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자 다른 분들도 한번 공부 한번 할게요. 자 5일 이평선은 뭡니까? 오늘 당일을 포함한 5거래일 동안의 종가를 합쳐서 나누기 5. 그러니까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갔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그러면 더 위에만 좋겠지만 올라앉으면 그러면 더 바로 갈 좋겠죠. 것 그죠? 같은데. 그래서 네네네, 사실 그렇게만 되면. 이동평균선 가지고 여기가 이탈했으니까 매도다. 여기가 지지받았으니까 매수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 및 단기 관점에 플레이하시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초기에 뭐 아쉽더라도 초기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스윙이나 중장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오히려 좀 더 내려오면 60일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60선. 예. 60선이라든지 구름대 하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시고 예. 네. 내일이나 혹은 내일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내일 음봉 떨어지더라도 지금 제가 표시한 가격대에서 다시 리바운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어떤 전체 큰 맥락에서는 크게 이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아주 나쁜 건 아닌가요?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 예. 대표님 다만 들으시면 이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 가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올라왔을 때는 좀 물량을 좀 줄이고 보신다던가 분할로 매도를 하신다던가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걸리는 선이 얼마 정도인가요, 목표가가? 상단이요? 네네. 올라갔을 때, 때 28,000원. 28,000원. 28,000원에서 지금 딱 선생님 매수 가격이 중요하겠네요. 28,900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8,900원이 소화가 돼서 3만 원 안착한다. 그럼 뭐 또 상단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문자, 전화의 종목 상담에는 문자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로 올려주셔도 되고 또 지금처럼 전화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올려주신 분 중에서 프로 2000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2,950원이고요. 비중은 15%시고 딱 지금 매수가시네요. 현재가가 2,960원이니까 딱 종가 무릎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매수는 나쁘지 않다. 잘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 상한가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잡으신 거 보면 어느 정도 센스는 있으시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 두 지점이 변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지점에서 지금 상단 우에서 놀아야 좋은 거죠. 2위, 뒤, 우에서 놀으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매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변곡 안에 눌림이 줬을 때 몸통에서 공략하면 좋겠죠. 몸통에서. 그러니까 그 몸통의 상단 부분이니까요. 지금 뭐 얼마든지 이 정도는 뭐 좋은 가격대라고 저는 봅니다. 나쁘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린다면 약 이 몸통의 중간값이 2,700 중반이라든지 하단부 2,600 혹은 2,700 이런 자리까지 열어놓고 꼭 내려간다고 해서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의 제가 한번 기술적인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령 프로 2000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도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좋죠. 그런데 밀렸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밀렸을 때의 어떤 중간 지점이나 혹은 하단 지점에서 내려올 때마다 혹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 혹은 하단 라인까지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단 구간이 깨지지 않고 지지받고 턴하는지 보고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매수의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누구는 내려왔을 때 매수, 누구는 일단 똑같이 한번 매수했지만 내려올 때 매수가 아니고 내려왔다가 턴할 때 매수. 이게 약간씩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다 지난 결과론적이에요. 아셨죠? 어떤 투자자는 또 어떤 전문가는 내려왔을 때 모아가야 한다. 뭐 러프하게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주요 주요 구간대가 있으니 내려올 때 그 구간에서 잡자. 언젠가는 저점 잡겠죠. 그죠? 저점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점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모아가자. 매수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일단 1차 매수는 하고 혹은 1차, 2차 매수는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주요 하단 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턴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 저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턴할 때까지 기다려서 턴하는 시점에서 빠르게 공략하거나 혹은 턴하고 쌍바닥, 흔히 말한 짝꿍댕이, 쌍바닥,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올 때 여기서 잡든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지, 어디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공략할 것인지. 단순히 제가 종목 상담하면 자, 지금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뜨드득, 자, 상단 여기, 하단 여기, 자, 대응하십시오. 끝. 자,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종목 상담 10초면 다 해드립니다. 종목 1초 만에 보자마자 이거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소중한 시간에 그것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뜻깊은 시간을 만드셔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또 투자에 대한 방안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에이천이라는 종목은 지금은 어찌 보면 종목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안 가면 좀 늘어질 수 있어요. 늘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여기서 계속 늘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심리적으로 또 이겨내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가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려가도 나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뭐 견딜 수 있어가 아니라 견딜 거야.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는 오히려 급락이 떨어진다면 혹은 내려갔다가 턴한다면 난 추가 매수할 거야 라는 전략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져간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단타로 할지 뭐 짧게 3% 혹은 5%의 익절이든 손절이든 잡고 오늘 당일 매매를 할 건지 혹은 내일까지만 보는 레인지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일까지만 보는 단기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은 열어놓고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어떠냐 나는 이 종목으로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대신에 가격대, 비중 그리고 어느 템포에서 내가 계속 뭐 매수를 할 것인지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이천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 현재 매수하신 거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셨는지 스윙적인 관점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2,900원 라인 때 깨지지 않고 돌아서면 땡큐죠. 그러나 2,900원 라인대가 이탈 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트하게 한번 대응. 내가 단기다. 그럼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거고요. 스윙으로 간다. 뭐 얼마든지 스윙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핸드폰 한번 들어볼까요? 카메라 한번 여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이거 뭐지? 하지 마시고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 링크 나오니까요. 타고 넘어오셔서 방송에서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고요. 또 노란톡방 내에서도 운영하는 우리가 또 틀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우리 시장을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또 이 주식 시장에서 뭐 시황적인 주요 변화라든가 국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또 종목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혹은 제가 선별한 종목이든 어쨌든 종목별 이슈나 투자에 유용한 어떤 재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선별해서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면서 또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종목은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말씀해 주시면. 네, 드림 시큐리티고요. 드림 시큐리티, 네. 네, 5,800원에 10%고요. 5,800원 10%. 네.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해도 괜찮은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오늘 마침 자 잠시만요. 5,800원이 어딘지 한번 가격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너무 위여가지고 왜냐면 종목만 바라보고 간다면 신규 매수 해보시죠. 추가 매수 해보시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기존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걸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지금 추가 매수하면 단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해보시죠라고 말을 할 뻔하다가 너무 높으세요. 지금 40% 하락하셨네. 그리고 네. 비중이 10%. 그러면 비중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선생님 네. 기존에 있던 물량보다 같거나 그 이상으로 들어갈 의미가 있는 건 아시죠? 네네. 그래야 반등시 내가 빠져나오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령 내가 200만 원 투자했다. 그럼 이번에도 200만 원은 적어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혹은 네. 300만 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또는 그래 내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안 풀어가도 돼. 대신에 뭐 200 기존에 2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한 50만 원 사고
또 턴하는 거 보고 50만 원 사고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이거 빨리 털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죠? 그래서 네네.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더 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고 안 갔을 때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저는 이 오늘 드림 시큐리티 오늘 보안주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가졌어요. 네네. 드림 시큐리티가 있었고 또 라온 시큐어도 있었고 오늘 제가 준비했었던 종목 이제 또 이후 시간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종목도 오늘 오후장에 이슈가 있어서 좀 들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좀 침체돼 있다가 그래도 좀 이슈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흔히 말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뭐 조금씩 그래도 매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나도 같이 매집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 때 나도 왕창 사가지고 기술적 반등 시 좀 40% 하락이니까 내가 똑같이만 들어가면 마이너스 20%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20% 이상만 점프하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20%를 못 가고 한 10%만 간다면 15%만 간다면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쯤에서도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만큼이라도 땡큐 감사합니다. 그죠? 네네. 그럼 뭐 못할 거 없죠. 한번 해보시죠. 뭐. 예. 다만 이왕 그래도 하려는 거 한번 요것도 분할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기존에 자 비중 10%가 있으시잖아요. 네. 추가로 10%를 더 들어갈 건데 한 방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잖아요. 네. 여기로 내려가면 안 하실 겁니까? 이미 사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5를 네. 사는 거예요. 5를. 처음에 5. 예, 예. 그리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위에서 사도 돼요. 왜? 왜? 여기서는 더 간다라는 얘기니까 더 좋은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내려온다면 아이고 거기서 안 사길 잘했다. 여기서 5 사면 되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마음 심리가 지금 중요하니까 멘탈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 사고 만약에 올라갔다. 그때 다 살 걸 너 때문에 여기서 5 사잖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갈 정도 이것을 소화한다라는 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있으시니까 그때 사도 늦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를 산 다음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심리적으로 아이고 거기서 5 다 안 사기 잘했다.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 해보셔라. 그런데 이왕 추가 매수도 분할로 천천히 하셔라. 이제 와서 갑자기 뭔가 확 잡아가지고 뭔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승부를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셨죠? 그래서 네네. 좀 보완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앞 전고점 4,000원을 뚫고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면 여기서 계속 좀 박스 흔히 말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나는 많이 샀는데 얘가 갈 때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것을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답변이 됐을까요, 이제? 네네.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흐름이 나올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주가라는 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고요.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갈 수 있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갈래를 다 생각해서 거기에서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네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말씀해 주시면 이어갈게요. 예, 삼진 L&D입니다. 삼진 L&D요.
자, 매수가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3,060원에 65원에 50%입니다. 아, 비중이 50%라는 건 선생님, 네. 선생님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네, 투자금이 100이라면 50을 투자하신 겁니까? 네. 그게 비중인데 맞습니까? 예, 많이 매수하셨네요. 네. 여기에 많이 주식 매수하신 수가 연유가 많습니다. 있을까요? 네?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많이 사신 연유가 있을까요? 배터리 그 용이라고 그래서 삼성 SD에서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오래됐어요. 이 구입할 때가. 선생님, 지금 네. TV 소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방송 송출이 잘 안 되니까요. 네, TV 네.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삼성 SDI고 연결돼 있고 배터리고 2차 전지고 하니까 많이 사셨구나. 선생님 네. 이거 한 방에 다 사셨어요? 아니면 그동안에 이렇게 사다 모으다 보니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냥 한 방에 그렇게 산 거예요. 아주 그냥 후끈 하시네요. 그런데 네. 장기간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네? 장기간을 가고 싶은데 장기로.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장기 투자할 가치나 매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삼성 SK하고 연결이 됐다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미국에 연결이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 이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뭐 삼진 L&D, 2차 전지 그런 모멘텀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들으신 게 있어서 맞아요. 네. 맞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투자한 금액이 제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비중이 네. 비중이 50%면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 괜찮죠, 뭐.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당장 안 가면 심리적으로 좀 쫓길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제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져가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그럼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네. 해당 종목의 경우는 거래량이 좀 없고요. 움직임이 보통 아시겠지만 단발성으로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장중에 이제 뭐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가령 네. 주가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을 때 네. 바로 대응을 못하고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죠.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령 내 목표가는 뭐 3,400원이다, 3,600원이다, 뭐 혹은 4,000원이다,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가격대 근접하게 되면 항상 미리 매도를 좀 걸어놓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그런 식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는 3,000원만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일단은 3,000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000원 아래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 건강하지 못해 이 종목은 3,000원 위에 있어야 3,500원이든 4,000원이든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올해는 가지고 있어서 간략했습니까? 그거는 괜찮죠. 예, 그거는 괜찮은데 언제 가느냐 물어보시면 적어도 3,000원 구간을 소화해야 얘가 다음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이 됐을까요? 너무나 박스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3,000원을 소화해야 돼요. 예, 답변이 됐을까요? 예. 자, 이렇게 또 삼진 L&D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저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자, 유튜브에 올려주신 분.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위. 넘버원. 삼성전자고 매수가는 53,000원이시고 비중은 15%시고 축하드립니다. 짠짜잔. 53,000원이면 어디입니까? 올 초가 아니네요. 그죠? 작년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53,000원이시고 비중이 15%, 뭐 분할 매수를 하신 건지 또는 요 9월에 하신 건 여긴데요. 53,000원이시면 상당히 저점을 잘 잡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현재 잘 견디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고 갈 것이냐, 좀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제가 감히 뭐 매도해라, 매수해라, 간다 못 간다 말할 표현한 건 그렇고요. 뭐 충분히 7만 5천 원, 8만 원 또는 뭐 9만 원, 10만 전자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다만 지금 그것을 논하기는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5만 3천 원이든 5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요 파동,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 쓰리 바닥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견디고 갈 수는 있어요. 또 여기서도 뭐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갈 거냐, 누를 거냐 해서 좀 고민이시라면 15% 비중이시니까 저는 5% 정도만, 3분의 1, 3분의 1도 아깝다면 뭐 5분의 1, 요 정도만 한번 팔아보고 요 하단부 내려오면 또 팔았던 걸로 다시 사고, 안 내려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다음 구간까지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는데 고민이시라면, 왜냐하면 내려오면 또 아깝잖아요. 그죠? 아무튼 잘 견디셨고,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교과서적으로 제가 교과서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상승 눌림. 어찌 보면 이 왼쪽 있죠? 왼쪽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쓰리천장, 쓰리봉 생각하시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잖아요. 헤드 앤 숄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역 헤드 앤 숄더잖아요. 쓰리바닥.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만들고 있는데, 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또 7만 5천 원이라든지 8만 원이라든지 가슴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저는 뭐 충분히 7만 5천 원, 8만 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다만 빨리 좀 더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 코스피 이제 외국인이 계속 2650에서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하락에 대한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2650에서 약 2750이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요 구간을 소화를 해야 2800을 가든 3000을 가든 할 거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어찌 보면 없다라고 가정하에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하루에 내가 한 주씩 사 모을래, 혹은 뭐 주, 월, 특정 요일별 사업 모으거나 뭐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자리는 어찌 보면 이제 입지 정도, 1차 매수 정도 보시고 내려왔을 때, 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온다면 여기 한 7만 원의 언더로, 아래로 6만 원 중후반, 6만 원 중반도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6만 원 후반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여기서 이하로 사모으시면 좋겠죠.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금 이 보유자분께서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바로 가느냐, 눌렀다 가느냐. 결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도로 조금이라도 바로 치고 가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좀 팔고, 내려오면 팔았던 걸 다시 사고. 그런데 이제 요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매수가가 5만 3천 원인데 뭐 3분의 1이든 뭐 한 주든 10주든 팔았어. 그리고 뭐 6만 5천 원, 뭐 6만 7, 8천 원에 팔았던 걸 다시 샀어.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단가가. 그거 싫어서 단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건 무의미한 거죠. 내가 더 사가지고 단가는 올랐지만 더 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것만 가지고 더 매수할 생각도 없고 더 매도할 생각도 없고 난 이대로 가겠다. 저한테 뭐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계속 홀딩 7만 5천 원, 8만 원 간다. 다만 바로 가느냐, 눌렀다 가느냐, 혹은 옆으로 그냥 애간장 태우면서 가느냐, 그 차이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인데요. 종목명은 소니드가 되겠고요. 매수가는 6,300원이시고
비중은 16%. 16%는 이제 그 추가 분할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손실은 20%시고. 예.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이 뭐 또 이거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대화를 못 나누니까 또 많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수익이신 분들은 수익인 대로, 손실인 분들은 손실인 분대로 이제 다음 전략을 꾀하는데 좀 어떨까 그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홀딩 견디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이제 5월 중순,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모든 건 아니지만 시장에 맞물려서 하락했었던 종목들은 5월 중순에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5월 중순을 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 종목은 시장에 발맞춰서 5월, 그러니까 시장과 함께 4월 중순에서 조정을 맞았고 시장과 맞물려 5월 중순부터 반등이 나오는데 시장은 더 이상 빠지진 않았는데 내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시장하고 무관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개별 대응을 해줘야죠. 그래서 뭐 지금 비중 20%이신 분께 제가 안 됩니다. 손절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전저점인 4,500원대 혹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4,500원을 언저리로 해서 밀리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밀리더라도 지금 제가 표시한 요 하단부는 지켜줘야겠다. 지켜준다면 좀 위에 일목균형표상 음구름대가 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라인 이탈이 된다면 뭐 깼다가 다시 올 수도 있죠.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위에서 매수하셔서 약 20%가 손실 중이고 또 비중이 16%시니까 혹시나 내가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뭔가 물타기를 해서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주봉상에서도 약 한 4,000원 중반 정도, 지금 4,000원 중반만 지켜진다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을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는 가운데 6,000원 언저리, 6,000원 일목균형표상 6,000원이죠.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니까 하단 깨지지 아니하면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 시 6,000원 전후로 해서 수급과 움직임이 좀 약하다면 분할로 조금 털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하단이 이탈이 돼서 무너진다면 글쎄요, 조금 뭐 리스크 관리상 비중을 축소할 수는 있어도 한 방에 싹둑 그럴 거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매수도 분할 매수 하셨으니까 매도도 분할 매도로 결국에는요 매수를 하고 매도했을 때 1% 수익 나신 분도 있고 1% 손절한 사람도 있을 거고 10% 수익 난 사람도 있을 거고 20% 수익 난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이신 분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결과론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익이 나도 아쉬워요. 아셨죠? 10%가 수익 나도 아쉽고 20%가 수익 나도 아쉬워요. 내가 팔고 올라가면 더 아쉽고 다만 내가 팔고 내려간다. 그러면 기분 좋죠.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결과론적이니까 그 결과론적인 거에 굳이 내가 뭐 할 걸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다 결과론적이니까. 그래서 고민일 때는 혹은 항상 미리 전략을 세우고 고민일 때는 좀 일부만이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한번 풀어가시면 조금 더 그 아쉬움을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도너리스탁의 마지막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성일아이테. 자, 성일아이테 매수가는 15만 5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30%시고요. 지금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하단부 딱 잡으시고요. 일목균형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견디셔야죠. 그래서 이 구름대에서 어디로 벗어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어디로 벗어날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5월 계속 말씀드리면 특히 2차 전지가 같은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5월 하단, 구름대,
위로는 구름대 그리고 약 17만 원, 16만 원, 17만 원, 아래로는 13만 원. 성일하이텍을 제가 뭐 자주 보네요, 종목을. 그래서 안 봐도 그냥 가격이 딱딱딱 나오네요. 그래서 하단부는 13만 원, 위로는 16, 7만 원 정도 단기 레인지를 잡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단기 대응을 할 건지 스윙적으로 가져갈 건지 한번 선택을 하시고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도너리포트의 현황과 또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도너리스탁의 우리 박중혁의 도너리포트 편입된 종목들 현황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도너리포트의 누적 이제 매수하고 매수 추천가 대비 이제 고점으로 이제 우리가 누적 현황을 정산했는데 약 230%, 232%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MK전자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일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에 MK전자를 뽑아오면 그 다음날 시가로 일반적으로 이제 편성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지정가 혹은 가격 범위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이었다면 오늘 시가인 15,300원에 매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는 않았고 눌림시 좀 잡아보자 해서 15,000원이란 가격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5,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매수하자마자 바로 약 3%대 수익이 났고요. 우리가 이제 전에 진성TC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에 바로 안 잡고 좀 내려오면 눌림 잡아보자, 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안 주고 은근히 올라가서 그냥 대충 잡았어도 한 12%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조금 아쉬운데 대신에 또 다른 종목으로 앞으로 더 MK전자 혹은 또 다음 종목부터 더 수익 땡기면 되니까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도너리스탁에서 우리 도너리포트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편입은 그 다음날 제가 동시효과를 보고서 또 따로 사인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가실 분들은 제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또 투자 전략 참고하시고 또 리딩, 코멘트 참고하셔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MK전자는 그래서 오늘 15,000원에 매수했고요. 현재 뭐 3% 수익 중이신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상 약간 상단 이제 먹구름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통만 좀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겠다 이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면 뭐 단기는 혹은 물량의 반절 정도는 챙겨주면서 그래서 16,000원 가격적으로는 약 16,000원에서 17,000원.
그러니까 뭐 중간값이 16,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러프하게는 뭐 15,000원 중반 후반, 16,000원 중반, 또 17,000원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다 소화되고 뭐 얼마든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여기가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위로는 약 16,000원에서 17,000원. 그다음에 아래로는 뭐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내일부터 또 추가 빠르게 좀 치고 가길 바라면서 또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내려온다면 또 얼마든지 공략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은 바로 라온 시큐어입니다. 자, 그 라온 시큐어는 보안주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조금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재료가 사실은 이전부터 과거에 계속 이어온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면허증도 지금 모바일로 대체하듯이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 의결을 했고요. 기존의 그 주민등록증이 카드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온 시큐어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보안 관련주로 형성이 돼서 오늘 오후장에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동반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1월 달에 약 2,000원에서 약 3,000원 많이 얘도 상승을 했죠. 어찌 보면 바닥에서 거의 한 50% 정도 러프하게 좀 상승을 했고 이제 2월부터는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갔는데 어찌 보면 또 사선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죠? 하락 반등 그 반등이 좀 여의치 않으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가운데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좀 일봉상 자리를 살짝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올라온 모습인데요. 사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크게 줄지 혹은 크게 보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재료는 기존에 이제 흘러왔던 어떠한 보안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가령 큰 재료로 보지 말고 일반적인 재료로 보자고요. 그런데 주가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바닥에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상당히. 물론 바닥주라는 거 단점은 뭡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에는 과정 속에서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항의 어떤 단점은 있지만 지금 바닥을 완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뭐 바로 안 가더라도 뭐 하단부는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바닥주의 장단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바닥권에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확실히 바닥을 잡아주는지 그리고 그 바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서 턴하기 위해서 이슈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라온 시큐어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또 매수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 시장 계속적으로 저는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메이저의 매수세가 좀 아쉽다. 그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아쉬울 뿐. 그래서 좋다 안 좋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매수 상방과 매도 하방 서로 조금 불편한 어떤 상황 가운데 또 흐름이니까 큰 무리 없이 다만 언제든지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유념해서 포트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도너리 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